안녕하십니까. 자바의 정석의 저자 남궁성입니다. 지금부터 제6장 객체지향 개념 1-3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객체지향 개념 1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생성자와 변수의 초기화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가 진행될 것인데요. 책의 목차와는 좀 다릅니다. 책의 내용을 강의 형식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생성자는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입니다.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꼭 인스턴스 초기화 작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화 외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인스턴스 변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인스턴스 변수들의 적절한 값을 저장하는 것을 인스턴스 초기화라고 합니다. 생성자는 근본적으로 메서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다른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든 클래스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성자를 알지도 못했고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클래스에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 컴파일러는 자동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요. 이 코드는 카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이 코드가 수행될 때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조 변수 C가 선언되고 그 다음에 연산자 new에 의해서 카드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성자 카드가 호출되어서 생성된 인스턴스의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이때 인스턴스의 생성이 생성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산자 new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생성자의 주 목적은 new 연산자에 의해서 생성된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변수의 적절한 값이 저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자 new의 결과로 생성된 카드 인스턴스의 주소가 반환되어 참조 변수 C에 저장됩니다. 생성자는 근본적으로 메서드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입니다. 그러나 메서드라고 하지 않고 굳이 생성자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이 메서드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성자는 항상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리턴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보이드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성자는 항상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굳이 리턴 값이 없다고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성자를 선언하는 방법인데요. 메서드하고 다 똑같은데 앞에 리턴 타입이 없다는 것 하고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나 수행될 코드를 적는 것도 메서드와 똑같고요. 생성자의 구현부에도 메서드처럼 리턴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두 개의 생성자가 선언된 카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개의 생성자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같아서 같은 클래스 내의 모든 생성자들은 이름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개의 생성자를 정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버로딩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 뒤에 걸어만 붙인 매개 변수가 정의되지 않은 생성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매개 변수가 정의되지 않은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new 연산자와 함께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스턴스 추가 작업이 필요 없는 클래스에 매번 아무런 내용도 없는 생성자를 추가해주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아무런 내용도 없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클래스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생성자가 하는 일은 없겠지만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클래스에 정의된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기본 생성자도 함께 정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클래스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있어야 하고 하나도 없을 때는 컴파일러가 아무 내용도 없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에는 클래스 데이터1과 데이터2가 있는데요. 데이터1에는 생성자가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2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하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컨스트럭터 테스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에서는 이 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데이터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라인에서 생성자 데이터2를 찾을 수 없다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두 클래스 모두 기본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는데도 데이터2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만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생성자가 정의된 클래스에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1 클래스는 생성자가 하나도 없지만 컴파일하면 이렇게 기본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new data1과 같이 해도 이 부분이 데이터1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니까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2 클래스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1 클래스와는 달리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본 생성자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2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데이터2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를 추가로 정의하던가 또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2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 대신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데이터2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매개 변수 하나의 정수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니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각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왼쪽의 코드와 같이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를 따로 일일이 추기화해 주는 것보다 오른쪽과 같이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초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의 코드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사용한 것이고요. 오른쪽 코드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사용한 것이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각각 white, auto, 4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여기에 복사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은 다시 카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변수에 각각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코드는 서로 같은 일을 하지만 왼쪽의 코드보다는 오른쪽의 코드가 더 간결합니다.
여러 개의 카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할 때 왼쪽의 코드는 오른쪽 코드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카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왼쪽의 코드 방식으로는 40줄이 되겠고요. 오른쪽과 같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10줄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은 매개 변수를 통해 인스턴스를 추가할 수 있는 생성자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에서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왼쪽의 코드는 차를 인도받은 다음에 구입자가 직접 차의 색깔도 칠하고 기어 종류도 바꾸고 하는 것과 같고요. 오른쪽의 코드는 차를 처음에 주문할 때부터 차의 색깔과 기어의 종류, 문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에서 배운 것처럼 메서드의 이름이 같으면 코드는 달라도 의미적으로는 같은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클래스 내의 생성자들은 모두 이름이 같고 인스턴스의 초기화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들을 잘 비교해보면 서로 호출을 통해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카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에서 각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화이트, 오토, 4로 초기화합니다. 차를 주문할 때 아무런 옵션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흰색의 자동 변속기를 설치한 문 4개짜리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이죠. 코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하는 것이 재사용성을 높이고 코드의 중복도 제거하는 좋은 코드가 됩니다. 이처럼 오버로딩 할 때는 서로 호출을 통해 재사용성을 높이고 코드의 중복을 제거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같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생성자의 이름인 카드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this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생성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this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성자의 첫 문장에서 한 번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문장에서 생성자를 호출했지만 주석은 무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첫 문장에서 호출한 것입니다. 다른 생성자의 호출은 생성자의 첫 문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한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면 다른 생성자에 의해서 전에 수행한 초기화 작업이 덮어 써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첫 문장에서만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코드가 있을 때 인스턴스 변수 도어의 값을 5로 초기화한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하면 생성자에 의해서 도어의 값이 4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먼저 수행한 이 작업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초기화 문장이 생성자를 호출한 다음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성자 안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생성자의 첫 문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괄호가 붙은 this는 생성자이고요. 괄호가 없는 this는 인스턴스 자신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인스턴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는 인스턴스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참조 변수 this는 모든 인스턴스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와 같은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숨겨진 채로 존재한다는 것은 따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값을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하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모두 인스턴스 변수죠. 이 CGD는 지역 변수고요. 여기서는 인스턴스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을 다르게 함으로써 서로 구별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오른쪽의 코드처럼 this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와 지역 변수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변수의 이름하고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this를 앞에 붙여줘야만 이걸 인스턴스 변수로 인식합니다. 이 도어는 로컬 변수고요. 만약에 이 앞에 this를 붙이지 않는다면 이 변수는 지역 변수가 됩니다. 왼쪽 코드와 같이 인스턴스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다르면 this를 사용하지 않고도 서로 구별이 되긴 하지만 가능하면 오른쪽 코드와 같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과 같게 정의하고 this를 사용해서 구별하는 것이 코드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번엔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턴스 간의 차이라는 것은 인스턴스 변수의 값에 의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가 서로 공유하고 메서드 역시 인스턴스마다 내용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인스턴스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기존의 인스턴스 변수들의 값을 새로운 인스턴스 변수에 복사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로 카 타입의 참조 변수를 입력받는 생성자를 추가했습니다. 매개 변수를 통해서 복사할 원본의 참조를 얻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원본의 인스턴스 변수들의 값을 읽어서 새로운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요. 카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먼저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요. 각 인스턴스 변수는 타입의 기본값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했기 때문에요.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고요. 기본 생성자에서 다시 그 아래에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매개 변수 값으로 화이트, 오토, 4를 넘겨줬기 때문에 각각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되고요. 이 값들은 다시 카 인스턴스의 변수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의 값이 화이트, 오토, 4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먼저 인스턴스가 생성되고요. 좀 전과는 달리 카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매개 변수로 선언한 이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참조 변수 C1의 값인 100번지가 넘겨지고요. 이 생성자의 지역 변수 C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 C가 가리키는 인스턴스의 컬러의 값이 화이트잖아요. 이 화이트가 자신의 인스턴스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오토 4가 저장됩니다. 이 생성자를 좀 더 개선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성자는 이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죠. 기존의 코드를 호출해서 재활용함으로써 코드의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복사하면 기존의 인스턴스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같은 상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화 작업이 복잡한 인스턴스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경우 하나의 인스턴스만 복잡한 초기화 작업을 거치도록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생성된 인스턴스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사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만들면 코드의 효율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전 상태로 복사해 놨다가 작업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스턴스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든가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바 API에는 많은 클래스들이 이처럼 인스턴스의 복사를 위한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예제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값을 저장하는 것을 변수에 초기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일을 삭제해도 파일이 점유하고 있던 저장 공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 의해서 덮어 써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 공간이 마련되었을 때 전에 사용되던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에는 이미 어떠한 값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값을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는 변수를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사용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클래스 변수와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되는 인스턴스와 배열은 각 타입의 기본값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역 변수는 자동 초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각 타입의 기본값은 앞에서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코드에서 x와 y는 인스턴스 변수라서 인티저의 기본값인 0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하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변수 i와 j는 메서드 안에 선언되었기 때문에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자동 초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변수 i가 사용되기 전에 이렇게 값을 저장해서 쓰레기 값이 아닌 값으로 초기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제약,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제약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개발자의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티저 타입의 변수 i와 j를 선언하고 각각 1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변수 i와 j에는 10이 저장되겠죠? 두 번째는 콤마를 이용해서 위의 두 문장을 한 줄로 쓴 것입니다. 위의 두 줄과 이 한 줄은 똑같은데요. 이처럼 타입이 같은 경우에는 콤마를 이용해서 함께 선언하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보시면 서로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이처럼 콤마를 이용해서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 i를 선언하고 i에 10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변수 j를 선언하고 i에 저장된 값을 저장합니다. 그러면은 i의 값이 10이니까 j에도 10이 저장되겠죠. 그러나 이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아래와 같이 변수 i를 선언하기 전에 다른 변수의 초기화를 위해서 i를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변수는 선언한 시점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언되기 전에는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 영역에 선언되는 멤버들, 메서드나 멤버 변수들은요. 여기서 i와 j는 인스턴스 변수죠. 클래스 내에서 선언 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메서드가 먼저 선언돼도 되고 스태틱 변수나 인스턴스 변수가 먼저 선언돼도 되는데요. 이처럼 한 변수의 초기화에 다른 변수가 사용된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용될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들은 서로 순서에 관계없지만 이처럼 멤버 변수들 간의 초기화를 할 때 다른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서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역 변수와는 달리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는 변수가 만들어진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수의 생성과 동시에 적절한 초기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동차를 주문한 다음에 차의 속성을 바꾸는 것보다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적절하게 초기화되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초기화가 필요한 겁니다. 멤버 변수의 초기화에는 모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명시적 초기화, 생성자, 그리고 초기화 블럭이 있습니다. 명시적 초기화는 간단합니다. 이처럼 변수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생성자는 인스턴스 변수의 초기화에 사용된다는 거 이미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초기화 블럭이 있는데 이 초기화 블럭에는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과 클래스 초기화 블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 초기화와 생성자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으므로 초기화 블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화 블럭은 명시적 초기화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초기화에 사용됩니다. 초기화할 때는 항상 명시적 초기화가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명시적 초기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야 합니다. 클래스 초기화 블럭은 클래스 변수의 복잡한 초기화에 사용됩니다. 클래스가 로딩되면 클래스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클래스 초기화 블럭이 자동적으로 호출되어 클래스 변수에 대한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클래스 초기화 블럭은 클래스가 로딩될 때 단 한 번만 실행됩니다.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은 생성자처럼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호출됩니다.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 다음에 생성자가 실행된다는 것, 실행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인스턴스 변수의 복잡한 초기화는 생성자를 이용하면 되므로 사실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은 각 생성자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따로 뽑아서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생성자에서 수행될 공통 부분을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에 뽑아 넣으면 코드의 중복이 제거되니까요. 초기화 블럭은 내부적으로는 메서드로 처리됩니다.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초기화 메서드죠. 생성자도 메서드인 것처럼요. 초기화 블럭이 선언되는 영역도 메서드처럼 클래스 영역에 선언됩니다.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은 그냥 블럭을 만들고 그 안에 코드를 적기만 하면 되고요. 클래스 초기화 블럭은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 앞에 스태틱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스태틱 블럭 테스트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명시적 초기화로 배열을 생성하기는 했지만 배열에는 인티저의 기본값인 0으로만 자동 초기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 초기화 블럭에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배열을 1과 10 사이의 임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이처럼 명시적 초기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초기화에 초기화 블럭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가 처음 로딩될 때 단 한 번 수행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수행됩니다. 이니테스트란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정보가 필요하니까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딩됩니다. 이때 이니테스트에 정의된 클래스 변수 CV가 생성됩니다. 멤버 변수는 자동 초기화되니까
CV에는 인티저의 기본값인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 CV의 명시적 초기화가 수행되어서 CV의 값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초기화 블럭에 의해서 CV의 값은 다시 2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초기화이고요. 이제 로딩된 클래스 정보를 이용해서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클래스에 정의된 인스턴스 변수 iv가 만들어지고요. 인티저의 기본값인 0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에 명시적 초기화에 의해서 iv의 값이 1로 바뀌고요.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에 의해서 다시 2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성자에 의해서 iv의 값이 3으로 바뀝니다. 항상 클래스 초기화가 인스턴스 초기화보다 먼저 수행되고 기본값 간단한 초기화 그 다음에 복잡한 초기화의 순서대로 초기화가 수행되고 인스턴스 초기화의 마지막으로는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멤버 변수의 초기화에 대한 예제를 플래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멤버 변수의 초기화를 단계별로 잘 살펴보시고 그 과정과 순서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예제인데요. 프로덕트 클래스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프로덕트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먼저 프로덕트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딩되면서 클래스 변수인 카운트가 만들어지겠죠. 카운트의 타입이 인티저니까 인티저의 기본값인 0으로 자동 초기화되고요. 예제에서는 카운트의 명시적 초기화를 0으로 해주었지만 0으로 자동 초기화되니까 안 써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인스턴스 변수 시리얼 넘버가 0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인스턴스 변수 시리얼 넘버에 명시적 초기화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 수행됩니다. 클래스 변수 카운트의 값을 1 증가시키니까 카운트의 값이 0에서 1로 바뀌고요. 카운트의 값을 인스턴스 변수 시리얼 넘버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넘버의 값이 0에서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가 수행될 차례인데 수행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의 코드는 생성자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생성자 대신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코드의 의미상 모든 생성자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생성자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더라도 수행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프로덕트 인스턴스를 하나 더 생성하면 이미 클래스 정보는 메모리에 로딩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클래스 변수의 초기화는 수행되지 않고 새로 생성되는 인스턴스의 초기화만 수행됩니다.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니까요. 먼저 인스턴스 변수 시리얼 넘버가 만들어지고요. 시리얼 넘버의 타입인 인티저의 기본값으로 그러니까 0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시리얼 넘버에 명시적 초기화는 없으니까 바로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 수행됩니다. 카운트의 값이 1 증가하니까 카운트의 값이 1에서 2가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의 값을 시리얼 넘버에 저장하니까 시리얼 넘버 값은 뭘로 바뀌어요? 0에서 2로 바뀝니다. 세 번째, 프로덕트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카운트의 값은 얼마가 돼요? 2에서 다시 3이 되죠. 여기서 1 증가시키니까요. 그리고 증가시킨 다음에 그 값을 시리얼 넘버에 저장을 하니까 여기에는 처음에 0으로 자동 초기화됐다가 다시 이 값이 얼마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뀝니다.
이것으로 제6장 객체 지향 개념 1의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